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인생에서 휠체어를 타는 세상이 살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턱이 많아? 이렇게 계단이 많아? 그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좀 생겼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쓰는 네이버나 왜 그러세요? 아, 저희는 어디도 언급하지 않아서.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올 필요가 아니, 있어요.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맞아. 카카오 맵에 보면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내일부터라도 네이버나 구글 있는 데 가서 의견 좀 1인 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이버 각성하라. 저희가 네이버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푸는 거는. 진짜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창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와 까니의 비즈니스 여행!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우, 최고다 최고. 와, 야, 우리 근데 이러다가 멤버 교체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개수로 나오면 되지. 아, 우리가 게스트인가요? 너무 편하지 그럼 또. 오케이, 오케이. 그런 재미가 그럼. 있죠. 네.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또 해요? 우리와 까니의 비즈니스 여행. 아, 이쪽이 나은데. 오늘은 계단 부셔 클럽 두 분의 대표님을 모셨어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단부셔 클럽이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공동 대표면서 PM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구라고 하고요. 저도 같이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팀에서는 커뮤니티 빌더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계단 부셔 클럽이 회사 명의인가요? 아니면 커뮤니티 이름? 저희 회사 명이면서 커뮤니티 이름이기도 하고 앱 서비스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이름을 고민했었는데 네네네. 사실 작은 회사가 하나의 이름도 알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단부셔 클럽이 인상적이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기억해 주셔서 이 이름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 부셔 클럽 뭔가 연상대로는 건 뭔가 계단을 부셔서 게임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입고 오신 옷이 그쵸? 스테어 크러셔 클럽 그쵸? 맞습니다. 네. 계단 부셔 클럽. 아, 정확히 네, 맞죠? 맞아요. 딱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뭔가 약간 테트리스 느낌도 나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부셔 클럽은요, 이제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이동정보 탐색 플랫폼을 만드는 일, 앱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앱 서비스 핵심 기능이 어떤 장소에 가려고 할 때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은 출입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플랫폼의 역할인데 그 플랫폼이라는 게 정보가 알아서 모이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약간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 정보를 모으러 다니는 활동을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정보 모으는 커뮤니티 활동과 이제 정보 플랫폼 운영하는 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을 하는 공익적 기업들을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 또는 뭐 임팩트 스타트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아,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임팩트 스타트업, 영리 추구보다는 그 문제 해결해서 임팩트 내는 일에 좀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식이나 지분의 관계는 없고, 그래서 영리 수익 활동이나 매출 일으키는 거는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회사를 청산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 그 잉여금을 저희가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에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네, 청산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 일을 왜 시작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은 뭘 것 같으신가요? 작고 소소한 하루의 고민이라고 퇴근 후에 하면 뭐 할까? 비슷합니다. 역시. 그래서 사실 뭐 맛집 가고 카페 가는 게 어떤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 하고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마다 여기 좋다고 하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늘 덧붙여서 하게 됐어요. 기존의 웹 서비스에서는 이 접근성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동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수다 떨다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왜 안 푸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에서 있다 보면은 항상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하기를 하다 보니 이 문제를 좀 접근성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우님께서 굉장히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성하거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하시는 추진력이 되게 좋으신 얼굴에 분이셔가- 추진 써 있어요. 정말요? 지우고 왔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로 정말 애자일하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2년 정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작년쯤에는 정말 좀 본격적으로 잘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 다니시던 회사가 어딘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저희 다니던 회사는 타다라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짜요? 하는 이제 VCNC라는 회사였는데 네네네. 그 저희 서비스의 약간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이동의 기본이었어요. 그렇네요. 저는 이제 수빈님이랑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이 이동하는 친구나 동료들도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고 할 때 이 접근성 정보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심에 매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동료들이 이제 찾아보는 것도 사실 되게 복잡하고 아마 이제 저뿐만은 아니라 많이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식당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앱으로 확인 못하는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화해보거나 아니면 가봐야 되거나 이렇게 꼭 해야 될까? 또 이제 망치를 들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이제 IT 앱 서비스 만드는 회사에 일하던 직원들이다 보니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실제로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 풀어보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험해왔던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안을 짜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참여해준 동료들이 있었고 덕분에 좀 시작을 좀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좀 생겼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쓰는 네이버나 네. 저희는 그렇게 묻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저희는 어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올 필요가 있네요.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맞아. 카카오 맵에 보면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또는 구글 맵도 그렇고 그런 정보가 없을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이 카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걸 왜 안 했지, 네이버가? 그걸 여기 물으시면. 저희 생각과 예전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뵙거나 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짐작해보는 바는 결국에 이제 영리 회사들은 그분들의 고객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단기간에 또 해결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를 저희도 해결하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일부터라도 네이버나 구글 있는 데 가서 의견 좀 1인 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너는 왜 이게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냐? 네이버 각성하라. 안 돼요. 네.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네. 이런 압력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둘이 그러면 네이버 앞에 갔어요. 제가 구글 앞에 갈게. 피켓 씨 한번. 우리가 시위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문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도 우선 순위가 있을 거고 수요가 확보된 서비스부터 이제 좀 추진을 해야 되죠.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 거잖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 비영리 단체로 창업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타다에서 일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서비스가 한창 잘 될 때 그 타다 어시스트라는 사회공헌적인 사업이 있었어요. 타다 어시스트는 이제 고령자 그리고 이제 보행장애인 같은 이제 이동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버티컬 서비스였는데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비스가 한번 또 큰 또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서비스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아쉬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어떤 자부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도 하는 팀이야. 근데 왜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결국 영리 기업은 시장이 있는 곳에서 사실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 확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계단 부셔 클럽이 이제 풀려는 문제는 사실 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시장이 컸으면 이미 영리 기업들이 다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장에서 안 풀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중요한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맞는 방식의 조직을 구성하고 미션을 설정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왔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리 스타트업들의 성장이나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시장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비영리 스타트업들의 어떤 생성과 도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바람은 사실 원래 줬다 뺏는 게 더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부 다 안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큰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면은 이걸 되게 축소했다가 뭐 뒤로 숨겼다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문제 자체를 풀려고 하는, 사실 다양한 팀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저희의 요즘의 바람은 많은 그런 협업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네이버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푸는 거는. 진짜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창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왕 네이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다는 뭐 적자를 보는 사업이니까 상관없지만 네이버는 돈도 엄청 벌잖아요. 네이버가 사실은 엄청 착한 척하고 실제로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진짜 네이버 지도에 그게 없다는 게 네이버에게 좀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나는 회사는 사회적 공헌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돼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접근 가능한가요? Yes, No. 그것만 해도 한 몇 달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님이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대기업들이 그 영역을 침범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막 이런 것들이 하도이면서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 지도 서비스는 안 하실 거잖아요. 저희 지도 서비스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네이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 서비스 안에 그게 포함되고, 우리는 더 그쪽에 특화되고 훨씬 더 나은 기능으로 서비스하는 게 전문 서비스가 되면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만약에 계단 푸셔 클럽에서 일반 네이버나 뭐 포털에서 할 수 없는 타겟해가지고 더 세밀한 부분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용 고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한 기능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등록, 하나는 조회 탐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다음에 탐색하는 것 모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나 뭐 다음 지도도 보면은 탐색도 하고 내가 리뷰도 남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여서 등록을 할 때에는 이제 오늘 본 어떤 특정 카페에 등록해야겠다 하시면 그 상호를 검색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입구 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접근성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 들어가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정보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 정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접근성이 낮은 접근성 정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가면은 경사로가 있어야만 사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장소에. 근데 만약에 제가 대우 대표님하고 같이 가면 한 칸의 턱이 있어도 좀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모을 때 계단이 한 칸인지, 두 칸에서 한 5칸인지, 그 이상인지, 그리고 경사로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있는지 같은 정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읍니다. 입체적인 정보를 들여서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도 이 정보가 생각보다 그냥 온라인상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없기도 하고, 왜냐면 누구도 이걸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모아야 하는 정보임을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AI로 하기 전에 학습량이 있어야 AI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량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그러면은 기존의 지도 서비스처럼 상호 입력을 하거나 뭐 음식점, 카페,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 기반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오픈 베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전부 풀어서 실제 그 정식 런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DB들을 모으는 그게 필요할 텐데, 아까 막 발런티어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 2,200여 명의 이제 시민들이 지금까지 함께 이 정보 수집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정보 수집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 2시간 정도 이 활동 프로그램을 짜놓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저런 데 홍보를 해요. 2시간 동안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 정보 수집 활동 하실 분들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차당 한 20, 30분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2인 1조로 짜서
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활동을 이제 처음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크루라고 해서 이 활동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스태프 멤버들이 계세요. 크루 분들이랑 같이 이제 봄과 가을에 한 3달씩 요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할지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일정 쫙 짜고 같이 역할 분담 해가지고 크루들이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같이 환대를 해가지고 활동 광고 안내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2시간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이 활동에 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한 47,000개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저희가 같이 점심 약속 장소 찾을 때 그 직접 가볼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수빈님은 잘 몰랐을 텐데 동료들은 왜냐하면 같이 갔는데 못 가는 데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보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가보고 거기 뭐 햄버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동약자 그 친구들, 우리 사회의 이웃들을 위해서 직접 먼저 가서 갈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지만 우정 넘치고 따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제 크루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그럼 크루는 약간 운영진 느낌이고 맞아요. 게스트분들은 그때그때 와서 DB를 같이 쌓는 분들이신 거구나. 근데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젊은 분들도 되게 관심 있게 참여하고 싶은 매력적인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찾아오시는 거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20, 30대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한 5, 60%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 활동을 홍보할 때 일부러 봉사활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봉사활동이 뭐 나쁘거나 이게 뭔가 부정적이어서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전혀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미래 나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고 혹은 내 친구, 가족을 위한 활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인생에서 휠체어를 타는 세상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통은 봉사를 한다고 하면 남의 문제를 해결해 서 돕는 건데 나랑 상관이 없는 우리 문제죠. 저는 갑자기 급 공감이 되는 게 좀 더 제가 나이 더 들면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좀 큰 문제일 것 같고 연세 훨씬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좀 옆에서 보면 계단 올라가실 때 진짜 들어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문제라는 게 맞고 그게 그냥 봉사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일이라고 보는 게 맞네, 그죠? 우리가 쓸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대호님 진짜 멋있다. 난 진짜 난 수빈님이 더 멋있어. 난 수빈님도 멋있는데 난 대호님 아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좋네요. 네이버 기부하라. 돈보다 저희한테 API를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그럼 API를 열어줘라. 그러면 네이버가 안 해주면 구글 간다.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양질해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다시 네이버 네이버 당신뿐이에요. 사랑해요. 꼭 해주세요. 오셔서 경험을 하고 나시면은 이동약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한번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턱이 많아? 이렇게 계단이 많아? 라는 걸 한번 아, 이렇게 턱이 많아? 이렇게 계단이 많아? 일상에서도 계단이 너무 많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봉사보다는 친구가 이동약자여서 친구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 이유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친구가 힘들면 뭐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정을 발휘하는 활동이다 라고 사실 저희는 좀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들이 계속 들어는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실지 궁금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각자 한 9년, 1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저축이 있어서 지금 한 1년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희의 이제 BM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영리 단체를 선택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모델은 이 가치 창출에 동의하는 내가 이거의 소비자는 아니지만 이거 가치에 동의해서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고객들로 시장을 확장해야겠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후원자, 기부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 후원자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 내가 여기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일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서 돈을 내는 펀더로서 동료가 되고 싶다고 한 사람들을 잘 모으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봉사활동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회사들이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다들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담당자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종종 옵니다. 그럴 때 임직원분들과 함께
정보 활동을 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뭐 그런 ESG 캠페인 그런 것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앱 서비스를 하는 팀의 또 기본 기능, 앱에서 트래픽을 만들고 그 트래픽을 광고나 제휴 같은 것으로 이제 모네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휠체어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오리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또 고객들이시거든요. 점점 이제 우리 부모님이 보행이 좀 불편한데 제주도 여행 갈 때 좀 더 고민해서 갈 만한 데는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콘텐츠를 이제 찾아볼 수 있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어떤 관광 상품을 이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앱을 기반으로 매출을 내는 것을 세 번째 비행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그런 분들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 고령자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하실 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행장애인으로 저희가 일단 가장 핵심 고객 사용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유니버설한 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누가 있지? 하면 장애인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바퀴 달린 휠체어 혹은 요즘에 그 이동보조기기 같은 거 이렇게 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바퀴가 작고 이래서 높은 턱을 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생각하다 보니 유아차 사용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유아차 쓰는 사람들도 그래서 백화점이랑 큰 몰 말고는 갈 수가 없다. 필드 있잖아요. 항상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되고. 나도 근데 되게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부모님들도 다 핫플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나도 성수동에 아이랑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딜 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주셔서 이게 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겪고 있는 문제고, 그러면 풀었을 때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낼 수도 있고 이게 잘 또 풀리는 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새로운 사회 문제를 푸는데 동력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패기 넘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동형 약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모델을 좀 축소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모차도 그렇고 고령화 노인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의 미래이고 우리 주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이동형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고민할 때 엄청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모두애라고 하면은 그쵸? 오히려 아무도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도 했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 더 좋은 단어를 좀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계단을 어쨌든 사진으로 찍어서 뭐 계단 개수를 입력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뭔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DB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뭔가 AI 기반으로 한 번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로봇을 써가지고 쫙 이렇게 모을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럴 만한 방법은 일단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이제 IT 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을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스케일업하기 되게 어려운 방식이라서 약간 지양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오히려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자본이 없고 마케팅비를 쓸 수 없고 앱테크 방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우정과 약간 주말에 뭘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사실 겨냥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에 동의해서 오는 분들의 비중은 한 50%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주말에 데이트 코스가 필요해서, 아니면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산책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오시지만 결국 하고 나면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계단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동약자 그 친구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지형,
유권자들의 어떤 선호 지형 이런 것들을 바꿔내면서 우리가 버티컬하게 풀고 있지 않은 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콜택시를 더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원활하게 바뀔 수 있도록 임팩트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데 있어서는 이게 되게 느린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뭐가 제일 가장 문제냐라고 하면은 이동을 시작하는 단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이.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원래 시작이 힘들면 금방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아는 데만 가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 단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앱 서비스로 이거를 잘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아직 한국의 어떤 사회, 문화, 관계에서 이동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어떻게 대해야 하지라는 것들을 잘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의 또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환경이 안 좋아도 이게 사람들의 어떤 환대나 대응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사실 나가는 입장에서도 덜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 이게 나가면 약간 사람들이 쳐다보고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근데 못 봤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실 나와서 문제를 겪는 걸 사람들이 봐야 이게 문제라는 것도 인지하고 아, 저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같이 막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히려 마찰이 너무 없고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활동을 저희의 되게 코어 활동으로는 두고 이후에 말씀하신 좀 더 많은 기술이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좀 더 확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붙여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위키피디아가 사실 정보를 모을 때 자발적인 것들을 모으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돼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앱을 선택한 이유도 조금 이게 잘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다음 확장하기가 되게 좋은 툴이어서 앱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당신은 몇 걸음 걸어서 몇 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축적한 데가 이미 공공에서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공 데이터 중에 이동약자 그 친구들이 쓸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시가 되게 잘 하신 게 장애인 화장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앱에서 잘 가져와서 또 서빙하는 뭐 그런 일들을 좀 해보는 그 데이터는 것도 그러면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공개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네. 아까 이제 DB 모으는 거 관련해서 얘기 나누다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우리가 건물주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건물주야말로 한 번에 이 건물 전체의 계단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주체적인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할 리는 없으니까 계단 뷰셔 클럽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메리트도 있겠지만 아까 캠페인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우리 막 뭐 재산세 내고 이럴 때 그런 고지서 막 이런 데다가 뭐 그런 거 하면 뭐 포인트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엮어봐도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좋은 방법은 정책적으로 이 활동을 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계단을 없애야만 그런 어떤 그 페널티를 안 받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많은 정책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지하까지 이렇게 호주에 리프트가 되어 있나요? 라는 거 이제 호주나 외국에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돼서야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뭐 제가 일본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배리어 프리 캠페인 같은 것들을 그 올림픽 하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약간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건 너무 당연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캠페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계단 푸셔 클럽을 통해서 이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일단 바탕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크게 느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한번 진짜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야기가 재밌으셨고 공감이 많이 가셨다면 인스타그램에서 계단 부셔 클럽을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인스타그램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계단 부셔 클럽 친구 추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소식, 참여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체크인은 성공!